네, 오늘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쇄골하고 일본 늑골하고 하는 것들 이제 일본 늑골은 배웠고 지금 이제 쇄골 할 차례잖아요. 자, 그럼 쇄골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쇄골 맞출 수 있나요? 쇄골을 왜 맞추시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어깨가 아픈데 내가 거울을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틀려요.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고요. 근데 왜 쇄골을 맞추려고 생각을 할까요? 예. 누군가한테 설명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지. 예. 자, 그럼 쇄골은 어디에 얹혀져 있나요? 흉골에, 앞쪽에서는 흉골에 얹혀져 있죠. 뒤로 돌아가면 견갑골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그 견갑대는 어디에 얹혀져 있나요? 전체적으로? 늑골이죠. 그 늑골은 뒤로 돌아갔더니 연결된 구조물이 뭐예요? 중심축에서? 척추죠. 앞쪽에선 흉골이죠. 그 늑골은 또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뉘어요. 그러면 늑골은 여기가 하부가 잘 움직이는데 상부만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죠. 전체적인 움직임이죠. 자, 그럼 늑골 하부에는 뭐가 또 연결되어 있나요? 횡격막이 연결되어 있겠죠. 횡격막 가운데 축으로 뭐가 걸려 있나요? 이쪽엔 간이 걸려 있죠. 인대에 의해서 겸상관막 또는 관상관막에 의해서 횡격막에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연결이 골반까지 다 쌓을까요? 안 쌓을까요? 싸죠. 네. 그럼 쇄골의 문제가 골반 밑에는 대퇴골이 있어요. 이런 연결성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쇄골을 맞추려고 하는 이유부터 설명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걸 안 이유는 여기가 너무 아파서 보니까 여기가 틀어져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설명했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여기만 틀어져 있나요? 늑골의 위치는 비대칭일까 아닐까요? 흉골의 위치는 비대칭일까 아닐까요? 골반은 비대칭일까 아닐까요? 이런 연결고리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스를 우리는 발부터 위에까지 다 연결고리를 지어서 올라온 거예요. 비록 여기가 제일 불편하고 힘들지만 저기서부터 연결고리를 지어오는 과정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이 상부 쪽에서 정경근막 안에 사각근 들어있죠. 쇄골 들어있죠. 1번 늑골 들어있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안으로는 폐와 심장, 막을 통해서, 폐막과 심막을 통해서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가 아프다고 하고 하니까 그분이 요구한 대로 우리는 여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프다고 하는 여기를 막 좋게 하려고 여기만 바라보는 게 얼마만큼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쇄골이 여기에서 팔을 90도로 올릴 때 움직임이 없어요. 90도로 이상 올라갈 때부터 얘가 이렇게 기울면서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18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잘 되기 위해서는 흉골과의 기능이 잘 맞아져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네,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흉골, 쇄골 밑으로는 뭐가 연결되어 있나요? 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걔 뒤로 돌아갔더니 척추하고 연결되어 있고. 자, 그러면 상완의 이 문제가 척추의 기능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흉골과 연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 붙어 있는 다른 조직들, 사각근 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쪽에 승모근의 긴장, 상부 승모근의 긴장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기를 봤더니 여기가 딱딱하고 막 긴장돼 있어. 여기를 막 풀려고 하겠죠. 상부 승모근 자리를. 네, 다이렉트로.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중에 뭐가 만들어져요? 늑골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니까 호흡이 만들어져요. 호흡. 그럼 쇄골도 호흡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구조물일까 아닐까요? 당연히 쇄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디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기능상의 문제가 불편함하고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호흡은 잘 될까요? 호흡 안 되겠죠. 근데 호흡이 안 된다고 숨을 못 쉬고 사는 건가요? 아니죠. 100%에 근접하게 가깝게 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60% 70%밖에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늑골이 안 움직이고 흉골이 기능을 못하고 쇄골이 기능을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메카닉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움직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결해 줘야 되냐는 거죠.
최종적으로 드러난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냐는, 목표는 그런 거지.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요? 이런 연결성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하부늑골 활성화시키고, 중부늑골 활성화시키고, 상부늑골 활성화시키고, 앞과 뒤, 양 옆에서 흉골 활성화시키고, 1번 늑골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쇄골도 활성화시키고. 그랬더니 뭐예요? 얘가 기능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가 제일 불편하다고 했지만 목은 편안했을까요? 아니죠. 여기만큼 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이러한 치료에 여러분들의 케어의 과정 중에 목은 어떨까요? 같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경추, 흉추, 이런 과정 속에 뭘 연결시키면 돼요? 이제 흉추 움직임 만들어주고, 요추 움직임 만들어주고, 경추 움직임 만들어주면 같이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쇄골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쇄골을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책에는 하나만 나와 있지만, 책에서 나온 방법대로 한다면 쇄골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쪽 헤드를 찾아요. 찾아서 가볍게 줘요. 그리고 이쪽은 끝 말단 쪽에 가서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지금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죠. 헤드를 이 방향으로, 이쪽 말단을 이 방향으로 살짝 눌러놓는다고 뭐만 해라? 생각만 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쇄골의 헤드를 흉골로서부터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쪽 잡은 손을 어디로? 견봉 방향으로 방향을 유지해라. 1차 누르고 바깥쪽으로 빼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다려요. 자, 그러면 이제 쇄골의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호흡이 커지는 게 느껴져요. 쇄골의 자극에서 늑골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경추 움직이죠? 당연하죠. 그러다 순간 이제 호흡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목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일 수 있죠. 상완 쪽에 아니라. 그런 분들 쇄골 치료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당연히 해줘야 돼요. 지금 경추 움직이는 거. 그랬더니 이쪽 어깨도 발방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늑골의 움직임과 함께. 지금 호흡이 부풀어요. 부풀었다가 후 호흡이 빠지고, 그거에 따라서 고개도 같이 움직여져요. 쭉 기다리다 보면 바깥쪽으로 잡아놨던 쇄골이 쫙 미끄러지면서 견봉 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손 떼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쇄골 헤드 잡고 끝에 잡고 바닥으로 살짝 누른다는 기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레터럴로 방향 설정. 헤드로부터 흉골에서 쇄골 헤드를 견봉 쪽으로 분리해낸다는 기분. 지금 고개 뒤로 신전할 때 호흡이 쫙 어깨 안으로 말리고 쭉 내려가면서 어깨 바닥으로 붓고, 그때 늑골 움직임 여기 봐보세요. 이쪽에 쭉 이런 늑골의 움직임과 경추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어디가 아픈 건 늑골의 움직임, 경추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잘 일어나지 않는 언밸런스한 형태라는, 이거를 아프다고 하니까 아프다고 하는 부위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각은 그만큼 좁아지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쭉 빠져나가요. 지금 헤드가 쭉 빠져나가요. 견봉 쪽으로. 그러고. 자,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여길 맞춰줘야 하니까 여러분들 여길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쇄골 맞추는 방법 없어요. 그런 답을 찾으러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적인 부분은 뭐가 망가졌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안에서 기능적인 밸런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럼 우린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많이 봐왔잖아요.
사람 세워놓고 좌우 비대칭 보고 그거 맞추려고 한쪽은 트레이닝 시키고 한쪽은 늘리려고 하는 행동.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을 바꿔봐야죠. 이런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긴장의 톤이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된 상태에서 여기만 떨어뜨리는 작업이 과연 얼만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라고.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나요? 경험을 쌓으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돼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뭐예요? 여기를 낳게 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그런 걸 배우러 다녔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것인가요? 아니죠.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도출해내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이런 연결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찰하고, 그렇게 아프신 분, 여기 아프신 분들 그렇게 왔더니 시각이 어디로 갈까요? 얼굴로 한번 보는 거죠. 얼굴도 심하게 비대칭일 수 있죠. 그래서 척추를 봤더니 척추는 어떻게 해요? 측만 쪽. 그리고 골반을 봤더니 골반 당연히 비대칭이겠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턱관절, 그랬더니 얼굴이 비대칭이니까 턱관절 검사해보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경추의 긴장톤 얼마나 있는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개골은 얼마나 비대칭이고 기능적이지 않은지 이런 연결성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두개골도 볼 수 있는 거고 내장기도 보는 거고 라스도 하는 거고 이런 시각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쇄골도 당연히 균형을 맞추고 외관상 틀어져 있는 거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 쇄골 치료도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1번 늑골도 마찬가지고. 네. 무슨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